브라질에서 안 비싸 코로나 치료 단일 클론 항체 긴급 사용 승인. 우리 레키노라주 레그담비밥이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안 비싸는 수요일 11일 약물의 응급 사용 승인 레키노라 레그담비밥 단일 클론 항체. 그래서 내용물을 좀 보면 이 약물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증 및 중등증에 감염되어 산소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에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목적은 아니고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가 중요하겠죠. 중증 치료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약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투여됩니까? 단일 클론 항체이고 산소 보충이 필요하신 성인에게 적용이 되겠죠. 위독한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고요. 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확진되고 바로 투여되는 게 중요하겠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상 발효는 7일 이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 사용 범위를 좀 보게 되면 심혈관 또는 만성 폐질환, 1형, 2형 당뇨병 만성질환, 만성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는 55세 이상의 개인 또는 병원의 면역 억제를 치료받고 있는 사람의 사용에도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임산부, 수유부, 중등도, 중증 간질환 및 중증 신장지대에서 약물 사용에 대한 아직은 없습니다. 5월 10일에 긴급 사용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사용 범위가 약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제한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5월 12일에 긴급 사용 요청이 접수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잖아요. 임상 3상 이 부분으로 이제 어제 식약처에서도 투여 범위를 확대하겠다. 모든 경증이 확대하잖아요.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5월 12일에 이 접수됐던 부분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왔던 부분은 이 투여 범위에 대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국에서 승인이 나고 유럽에서 승인이 나는 그런 즉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면 정식 승인이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경증까지 투여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비싸 발표 내용 요약본 만장일치 승인. 우리 주주님께서 어제 발표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밤원님 주주님이시고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짧게 보면은요. 첫 번째, 이익, 위험 결론. 감마와 델타에서는 약효가 감소하는 것이 발견됐으나 베타와 델타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체내 시험을 통해 입증됨. 대유행의 상황과 긴급사용 요청 등을 고려하였을 시 임상평가, 레키노라주에 관련된 정보는 만족한다고 판단한다. 임산부 14세 미만 및 변이에 대한 여부는 긴급 승인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한다. 5월달에 신청됐던 부분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됐던 거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정식 승인 그리고 유럽에서도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겠죠. 경증까지. 고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증과 투여 범위에 대한 정식 승인과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은 5월에 신청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밑에 나오고 있어요. 품질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안정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12개월의 잠정적 유효기간을 고려함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식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쭉 임상 3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유럽과 그리고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정식 승인이 나게 되면 같이 브라질이나 중동이나 남미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따라가겠죠. 자, 밑에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약효와 안정성을 고려했을 시 긴급 사용 승인을 해도 만족됨. 다만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12개월이라는 유예는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레키노라주의 GMP 문서 보완을 요청함. 삼성바이오롭스와 셀티노에서 생산 시 약물 혼용 생산을 고려해 세척 절차 및 클린 재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음. 안비사위원회는 이번 수요일에 8월 11일 레키노라의 약물의 실험적 긴급 사용을 위한 임시 승인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4번째 의약품이며 긴급 사용은 3번째입니다. 라고 짧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투여 범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댓글로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의학적 패키지 전단지의 고위험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만성 신장 질환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면역 억제 질환이 있고 현재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고 65세 이상 그리고 55세 이상이며 심혈관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기타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투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레키노라주가. 그리고 브라질은 자체 인구수가 워낙 많죠.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은 자체 인구수도 확진자도 많기 때문에 투여될 수 있는 인구수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식 승인, 유럽과 한국에서 정식 승인,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미국의 항체 치료제 비축, 제2의 전 세계 백신 대란 예상, 우리 USUHE 엔짐님께서 좋은 글과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8월 6일자 뉴스에 리제논 항체 치료제 매출이 떴죠. 2분기만 3.8조 매출, 1분기 3.2조, 합이 7조 매출인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 정부가 독점 매수했다는 거. 사실 독점 매수했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자국 내를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 회사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78억 명 인구 중에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 국가가 3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할 수 있겠죠. 그쵸?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에 공동 협약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로슈, 그리고 지금 GSK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주권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역부족이라는 거죠. 공급을 감당하기에 치료제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릴리는 항체 치료제 매출을 보면 1, 2분기 1조 1천억, 다음 분기는 더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에서 커버하고 있죠. 중요한 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중화능, 변이에 대한 중화능과 유효성에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산 항체 치료제는 독일과 일부 국가에 소량 계약된 것 외에는 전량 모두 미국 정부가 구매했다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내를 커버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미국은요. 원유를 몇십 년 동안 수출하지 않았죠? 근데 이 치료제는 너무나 만들 수 있는 국가와 회사가 제헌제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8조 1천억 원, 현 시점에 사용 승인이 나고 유통되는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 물량을 독점 비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작년 비축분 제외하고 무엇보다 델타 변이로 백신으로는 집단 면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도 있고 변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염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감염 경로, 선천성 면역 때문에 집단 면역이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 변이.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지속 기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은 지금 어렵고 결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 4분기 리지노는 항체 공급분 역시 미국 정부가 독식할 것으로 당연히 보여지겠죠. 그리고 비어, GSK와 비용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유럽의 소트로비밥, 유럽 공급의 교두보를 마련을 했고 GSK가 유럽 기업인데 반해 비어는 미국 기업으로 이 역시 제조 전량을 유럽에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소트로비밥 긴급 승인 및 구매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미국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인당 253만 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공유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께서. 그리고 소트로비밥조차 미국 정부가 독점 매수할 수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며칠 전에 유럽이 22만 명분을 소트로비밥을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미국의 8조 1천억 원어치 항체 치료제 구매 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좀 작은 부분일 수 있겠죠. 전 세계에 유럽에 부국이 몰려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항체 치료제를 소량 구매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항체 치료제라고 지금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델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단독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독점, 할 수 있는 단일 개발 국가와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 협업을 하지 않고 생산, 개발, 그쵸? 연구,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셀트리온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유럽은 5대 항체 치료제를 EU 공동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중국 역시 브리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을 통해
발빨리 항체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임상 등에 있어서 한참 뒤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는 것이 약말 개발에서 승인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셀트리온만큼 경쟁력 있는 항체 치료제 회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쵸? 리제너는 로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로시아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암젠과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도 삼바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서 생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셀트리온 우리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시기는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설하고 다른 주주님도 언급하셨지만 백신의 시대를 넘어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낭중지추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세와 패런드, 시대의 흐름은 막는다고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 셀트리온의 시대는 옵니다. 유럽연합,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국내 및 유럽연합을 시작하여 정식 승인이 나면 아니 그 전에 파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제조가 문제가 될까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회사가 급히 삼성바이오로스의 레키노라주 CMO를 의뢰했습니다. 슈티지라는 거죠. 치료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셀트리온이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팬데믹이라는 거죠. 델타 변이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결국 치료제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그래서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비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풍토병으로 간다는 것을 인정을 다들 하고 있죠.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대안이 없다면 항체 치료제를 비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케미칼, 경구용 치료제건 그리고 항체 치료제건, 흡입형 치료제건 결국은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차분하게 두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머니투데이의 셀트리온, 레키노라, 브라질 긴급사용 승인 획득했다는 소식이 언급되고 있어요. 보다 메이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획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변이 중화능 뿐만 아니라 델타,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까지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도 지금 셀트리온, 레키노라, 브라질 긴급사용 승인 획득 지금 보도자료에 언급이 되었고요. 좀 보도자료 내용을 좀 보면 흡입형 레키노라 호주서 임상 1상 본격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착수, 델타 변이 세상 중화능 국제학 수치 제출했다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획득, 델타 변이 중화능 효능 확인했다는 거고요. 유럽 합계서 레키노라 글로벌 임상 3상 발표했다는 거고요. 브라질 감마 동물서 효능 확인했다는 거고요. 유럽에서 셀트리온 코로나 레키노라가 유럽 코로나 치료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쵸? 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글로벌 임상 탑9 효능 결과 입증했죠. 임상 3상에서 익수다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했죠. 국산 바이오 부품 장기 공급 계획 체결했죠. 유플라이마 임상 3상 결과 발표했죠. 자가검사 키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스텔라라 바이오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했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 진출 본격화했다는 거고 레키노라. 그리고 쭉 보면 우리는 도네패칠 패치제, 그쵸? 알츠하이머 치료 치료용 도네패칠 패치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했다는 거죠. 치매 패치제로서 이것 또한 탁월한 거죠.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셀트리온은 회사의 길을 우직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 결국 호주의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응축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서 폭발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전에 주가가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회사 가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 회사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이 보도자료에 쭉쭉쭉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서 회사 기업 가치와 회사가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유플라이마 유럽 판매 허가 획득 이런 부분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매년 바이오시밀러가 2021년, 2년, 3년 계속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회사 가치가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